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 습한 간을 펴서 말리우자. 습한? 이거 뭐 축축한 이런 뜻이겠고. 간을 말려? 이게 가능할까? 이 과학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그 상황 설정인데. 뭐 문학에서는 이러한 설정을 통해서 특정한 의미를 갖다가 전달하기도 하지.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는 이러한 상황 설정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지? 코카사스 산중에서 도망해온 토끼처럼. 코카사스 산중? 이거 무슨 뭐 외국 지명 같은데? 들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 토끼, 간을 지킨다? 이거 무슨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인가? 코카사스 산이라고 하는 게 왜 나와 근데? 내가 오래 기르는 여인 독수리야. 독수리? 와서 뜯어먹어라. 시름 없이. 여기에서 이 뜯어먹는 거는 아마 간을 뜯어먹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너는 살찌고 나는 야유해야지. 그래, 이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니야.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는 독수리가 등장하지 않지.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어? 거북, 용궁? 이거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인데? 근데 왜 코카사스 산, 독수리 이런 얘기는 왜 있는 거지?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 가만히 있어보자. 코카사스 산, 그리고 독수리, 프로메테우스? 이거는 프로메테우스 신화 이야기 요소들인데? 그러면 이 신은 두 개의 이야기, 그러니까 구토지설하고 프로메테우스 신화라고 하는 그 신화와 설화가 결합돼가지고 어떤 시적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 같네. 그러니까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간이라고 하는 게 등장한다는 거지. 토끼와 거북 이야기, 구토지설에는 그 용왕이 딸이 이제 아파. 그래서 그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진단을 받아. 그래서 이제 거북이가 토끼를 꿰지. 근데 이 토끼는 이제 그 꿰임에 넘어가가지고 영국으로 가다가 그 거북이의 의도를 알고는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간을 갖다가 자기는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인데, 지금 간을 갖다가 바위에다가 그 말려놨으니까 그걸 찾으러 가자 이렇게 거짓말을 해. 근데 이 거북이는 멍청하게 그걸 갖다가 고지고대로 듣고 토끼를 갖다가 산에 내려놓게 되지. 그때 토끼가 도망간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그 토지설의 이야기지.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신화에서는 이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에게 그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줘. 그러니까 이 제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이 프로메테우스를 코카사스 산에다가 쇠사슬에 묶어버려. 그리고 자기가 기르는 그 독수리를 갖다가 보내서 이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갖다가 쪼아먹게 만들지. 그런데 이 프로메테우스 신화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불인데, 불 얘기는 여기 없네. 여기 있네. 불을 도적한 죄로. 그렇지, 프로메테우스 신화에서는 이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갖다가 훔쳐다가 인간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로 되어 있잖아. 그렇다면 이 신은 이렇게 신화와 설화를 갖다가 결합시켜서 어떤 시적 의미를 갖다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신에, 어디 보자. 이거는 이제 구토지설을 갖다가 이용해서 쓰는 것 같고, 요거는 코카서스산 토끼 간 그런 거 보면 구토지설하고 프로메테우스 신화 나를 갖다가 섞어서 지금 구성한 년이야. 그리고 요 부분은 그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이용해서 한 거고, 여기는 그 구토지설을 이용해서 연을 구성했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이용해서 연을 구성했어.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좀 그 구토지설과 프로메테우스 신화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예컨대 토끼가 나오고 있지만 이 토끼가 사는 곳이 코카사스 산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구토지설에 그렇게 돼 있지 않지. 마찬가지로 프로메테우스 신화에는 토끼가 등장하지 않고, 또 여기에서 이 독수리는 좀 내가 그 기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프로메테우스 신화에서는 제우스가 그 기르는 동물인 거지. 그리고 그 목에 맷돌을 달고 끝없이 친전하는 프로메테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야. 프로메테우스 신화에서는 목에 맷돌을 달고 이렇게
그 물속에 잠기는 그런 그 형벌을 갖다가 받고 있지 않아. 프로메테우스가 받는 그 형벌은 독수리에게 그 간을 쪼이는 그러한 형벌이거든. 그런 거 보면 이 시는 신화와 전설을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라 차용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즉 빌려서 두 이야기의 내용 요소를 빌려가지고 이용했다라고 하는 뜻에서 차용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이 작품은 독수리, 토끼, 거북이와 같은 어떤 동물을 갖다가 하나의 마치 인물인 것처럼 표현을 해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우의적 성격의 어떤 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 그렇다면 이 시는 어떤 정서를 갖다가 파악하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지식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의미를 갖다가 파악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지성적인 어떤 성격의 시라고 보고 또 그에 걸맞게 또 시를 이해해야 되겠네. 자, 그러면 일단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를 한번 해석해 볼까? 여기에서 이 간은 그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 이것을 갖다가 뺏기게 되면 곧 죽음이잖아.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간은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거는 결국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해 볼 수 있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토끼는 우리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 처럼 그랬으니까 우리를 갖다 토끼에다 비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이유는 이제 여기 이제 뭐뭐 하자라고 하면서 청유형을 갖다가 쓰고 있잖아. 이렇게 청유형을 갖다 쓸 경우 우리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읽어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오래 기르는 여인 독수리야 와서 뜯어먹어라. 너는 살찌고 나는 여유여야지. 아니다. 여기서 토끼를 우리라고 해석하지 말고 여기를 나라고 해야 될 것 같아. 나라고 하는 그런 시적 화자가 등장하는 걸 보면 말이야. 그런데 이걸 나라고 해석하면 이 청유형하고 좀 어울리지가 않는데? 나는 말리자? 나는 지키자? 이거 좀 어울리지 않는데? 아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을 한 시가 있었어. 그 유치한의 그 생명의 서에서 보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가자. 이런 그 식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 가자라고 해놓고 나서 그 주어를 갖다가 나는이라고 했단 말이야.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문법적으로 좀 어긋나는 시적 허용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런 비문법적인 표현을 통해서 어떤 그 의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수법이라고 설명을 보통 하거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떤 강한 의지를 갖다가 표현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 토끼를 나라고 보는 것이 더 좋겠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스판간하고 그 말린 간을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이 스판간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그리고 좀 더럽혀진 뭐 그러한 그 간이라고 한다면 말린 간은 정상적인 그리고 뭐 깨끗한 그런 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간을 지킨다라고 그랬잖아. 이때 이 간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이 간은 비정상적이고 더럽힌 간을 갖다 지킨다라고 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간은 이러한 정상적인 깨끗한 그런 간을 말한다라고 이해를 해야 더 옳을 것 같네. 그런데 여기 독수리가 와서 간을 뜯어 먹어라? 이건 뭘 의미하는 거지? 너는 살찌고 나는 야유여야지? 여기 보면 여인 독수리가 살찌게 만든다라는 얘긴데 그리고 나는 여이여가고 이거는 지금 반대되는 거잖아. 왠지 여기에서 보면 자기 희생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자기 학대와 같은 느낌이 드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갖다가 희생시키고 학대해서라도 독수리를 갖다가 어떻게 여인 독수리를 살찌게 만든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독수리에게 자기 어떤 생명 소중한 생명을 갖다가 준다라고 한다 그러면 독수리를 갖다가 좀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약한 어떤 독수리를 갖다가 강한 어떤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생명을 갖다 바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강하면 와서 뜯어먹어라 시름없이 이거 도치잖아. 문장의 어순을 갖다가 좀 어긋나서 바꿔서 이렇게 지금 표현했고 더군다나 먹어라 라고 명령을 사용하고 있어. 이런 두 가지 어떤 표현 기법이 왠지 강한 의지를 갖다가 느끼게 해주는데 야 그러면 자기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바쳐서라도 독수리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네.
거북이야, 다시는 영궁의 유혹에 안 빠진다. 이 영궁의 유혹이라고 한다면 이 거북이가 이제 토끼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거기 가면 편하게 살 수 있다. 어떤 환락 내지는 어떤 평안, 안락 뭐 이러한 삶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토끼를 꼬시잖아. 그런데 이러한 것에 빠지지 않겠다, 안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간을 지키겠다 이런 뜻이잖아.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뭐뭐 한다라고 단정적인 어떤 어조의 종교로 의미를 갖다가 사용한 걸 보면 조금 더 어떤 강한 의지가 느껴지네. 자,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는 독수리하고는 우호적 관계라고 볼 수 있지만 거북이하고는 어떤 대척점이 놓여 있는 그런 관계를 갖다가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거북은 그 유혹하는 존재야. 이거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인 거지. 그리고 반대로 독수리는 내가 어떻게 희생하고 학대를 하던 한이 있더라도 강한 존재로 만들어야 되는 존재니까 나하고는 우호적 관계라고 볼 수 있지. 그런데 이 사람은 나를 갖다가 토끼에다가 비유했단 말이야. 이 토끼는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 뭐냐면 유혹에 빠진 토끼이기도 하지만 또 간을 지키는 토끼이기도 해. 그러니까 이 토끼는 그 유혹에 빠진 토끼에서 간을 지키는 토끼로 바뀌잖아.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러한 존재에서 이러한 존재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 그러면 이 프로메테우스는 뭐지? 여기서 이 불도적한 죄라 그랬는데 이 불을 도적했다는 얘기는 인간을 위한 행위였거든? 그것으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불쌍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메테우스는 그 인간을 위해서 어떤 그 일을 했다가 형벌을 받는 존재니까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네. 그래도 이 시가 잘 이해가 되질 않네. 아무래도 이 시를 지은 윤동주와 그가 살았던 일제시대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이 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 이 일제식민지 시대는 우리 민족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위기였지. 그래서 어떻게 광복에 대한 해방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시대였던 거야. 그리고 윤동주는 자아 분열과 관련된 시를 많이 썼어. 즉 그 현실에 안주하려는 자아와 그리고 일제에 맞서려는 자아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에 대해서 많이 썼지. 그러면서 윤동주는 양심, 부끄러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에 안주하려는 자아보다는 일제에 맞서려는 그런 자아, 그것에 대한 그 열망을 갖다가 담긴 시를 많이 썼지.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시를 한번 이해해보자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간은 양심, 뭐 신념, 그 다음에 뭐 독립에 대한 열망,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양심, 신념, 독립에 대한 열망을 갖다가 계속 간직하자. 왜냐하면 여기서 이 습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러니까 더럽혀진 양심, 신념 뭐 이런 것들을 말하라고 한다면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 그런데 간을 펴서 말리제. 그것은 결국 뭐냐면 계속해서 그 현실에 저항하려는 양심, 신념 이런 것을 갖다가 기르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간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신념과 양심을 갖다가 지킨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다. 그러한 그 양심과 신념을 뜯어먹고 자라는 독수리는 이때 이 반대잖아. 즉 독수리와 나는 반대라고 한다면 이때 이 나는 현실에
하려는 자아이고, 이거는 현실에 저항하는 자아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 현실에 안주하려는 자아는 점점점점 약해져야 되는 거고, 이 현실에 저항하려는 자아는 점점점점 강해져야 된다. 뭐 이러한 의미를 갖다가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독수리를 차용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북이라고 하는 것은 뭐 현실에 안주하려고, 즉 여기서 생명을 위협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그 현실에 저항하려는 양심, 신념을 갖다가 위협하는 그러한 그 존재라고 한다면, 이때 이 거북이는 어떻게 보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용궁의 유혹을 갖다가 뭐라 그랬느냐면 활락, 평안, 안락이라 그랬잖아.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 뭐라고 볼 수가 있느냐면 일제에 안주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겠고, 간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저항 의지를 갖겠다,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 불도적한 것은 결국 인간을 위한 거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결국 민족을 위한 것, 뭐 이런 거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프로메테우스는 윤동주 자기 자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쌍함이니까 자기 연민의 마음이다 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렇다면 내가 토끼고 나는 곧 프로메테우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결국 토끼와 나, 프로메테우스는 결국 같은 인물이라고 본다면 결국 나는 유혹에 빠진 토끼가 아니라 간을 지키는 토끼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 마지막으로 표현기교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살펴볼 것도 있는 것 같아. 여기 보면 독수리야, 그리고 거북이야 그러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지금 보면 부름의 형식을 이용하고 있거든. 뭐뭐야 뭐뭐야 하면서, 이것은 결국 대상을 확인하고 부각하는 효과가 있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대조가 쓰였어. 살찌고 여의하지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현실에 저항하는 자아와 그 다음에 현실에 안주하려는 자아를 갖다가 명확하게 하고 있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프로메테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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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프로메테우스를 갖다가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것과 달리 끝난 게 명사로 끝났잖아. 이러니까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대상이 좀 더 부각되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다. 어쨌든 표현 기법 면이나 그 다음에 발상이나 그리고 내용 면에서 보면 참 좋은 시라고 할 수 있어.